막내 꼬마돌인데 아 나 이 꼬마돌 세계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꾸 막내라고 함? 왜 자꾸 귀엽다고 함? 귀엽다 하지 마. 나는 꼬마돌이 아니야. 나는 꼬지모로 살 거야. 오늘부터 난 꼬지모. 내 맘대로 꼬지모.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꼬마돌이다. 해봅시다. 자, 해볼게요. 우선 돼지고양이님은 완연한 가을, 완전 가을이죠. 그 가을에 태어난 물이십니다. 물인데 양의 물이거든요. 양의 물이 우리가 알면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어? 강,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런 물들 아니면 이제 음의 물에서는 뭐가 나오냐 뭐 안개, 습기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런 물, 완벽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생님의 힘을 받쳐주는 글자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운이 괜찮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세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어요. 한 45대 55, 살짝 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원래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옆에 이렇게 흙이 원래 이렇게 쫙 이렇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거 흙들이 흙이 선생님에게 이제 조직군, 그쵸? 아니면은 뭐 회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내면상에서는 이게 둘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좀 합니다. 항상 갈등해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게 맞나? 아, 딴 회사가 좀 더 끌리는데? 아니면 어디 조직에 있던 좀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아니면 아, 이렇게 사회에서 나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맨날 아, 이게 좀 이렇게 하려고 나는 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방향을 원하는 것 같고 아, 또 이 방향으로 가면은 또 이 방향을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고 이런 내적 갈등이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선생님에겐 메인 이벤트로 자리 잡는다. 뭘 하든 어딜 가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어쨌건 막 이렇게 맨날 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이다. 그게 맞아요. 마치 그 포켓몬스터에서 우리 피카츄를 맨 처음에 지우가 몬스터볼에 딱 잡았는데 피카츄는 거기 싫다고 그러죠. 거기는 나랑 안 맞아 하고서 딱 뛰쳐나와서 이제 그냥 아예 데리고 다니죠, 밖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아, 나는 여기랑 항상 안 맞는 것 같아. 걔는 피카츄는 몬스터볼에 가두든 하이퍼볼에 가두든 마스터볼에 가두든 어디든 그 볼이 어쨌건 안 맞아. 아, 이게 마스터볼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딱 막상 가면 또 아니야. 아, 몬스터볼이 더 편했던 것 같아. 하면서 서로의 그 장단점을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내적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능력을 어디서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정을 어디 가서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배워서 이렇게 하는 일들 이런 거를 하시면 진짜 능력 발휘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공을 하셔서 전공을 살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전공 살리시는 게 좋고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뭐 시험 봐서 합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험한 일에서 빛을 발해요. 네. 뭐 이렇게 안정적인 일들에서는 자꾸 딴 생각만 나. 내가 혼자서 이렇게 딴 생각할 시간이, 잡생각이 들 시간이 있으면 자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고되고 막 이런 데서 오히려 내가 집중하면서 능력은 능력대로 발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나의 힘이 오히려 발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딴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험한 일들이 오히려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대물인이랑 연애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잘 맞을까요? 재물운이랑 연애운을 먼저 봐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우선은 재물운과 연애운 자 연애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애운이 지금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항상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조지군과 조금 결이 비슷해요. 저 친구도 이런 점이 괜찮고 이 친구도 이런 점이 괜찮고 막 그러는데 서로의 그 장단점이 다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아씨 고민돼 항상. 둘 다 뭔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이 되면서도 거기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아 맨날 그 코카콜라 게임 해야 돼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거 맨날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이때 짝사랑할 때는 또 그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면은 이제 연애도 아니고 남사친도 아니고 뭔가 이도저도 애매한 그냥 가볍게 만나는 연애가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은 카리스마 아니면 포용력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 빠져서 또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연애운의 기본적인 스탠스고요, 선생님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또 하나 들어오긴 하네요. 자, 연애운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봄철부터 시작돼서 이제 연애운이 쭉 들어와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따뜻한 카리스마, 유비 같은 삼국지의 유비 같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끌리는 것보다는 올해는 그분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뭔가 선생님이 딱 오히려 다가오면은 어? 나 근데 고민돼. 또 친구한테 계속 말해. 나 근데 이번에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막 플러팅도 하고 뭐도 하고 야 이거 썸 맞는 거 같지라고 하다가도 근데 그 다 좋은데 막 뭐 맞춤법을 잘 틀려. 아니면 뭐 자꾸 길 가다가 침을 뱉어.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하나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씩 있어. 다 완벽한데 왜 자꾸 이런 것만 딱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들어오는 연애운이 생길 수 있는데 막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짝사랑 아니면은 좀 내가 괜찮다 싶은 사람한테 플러팅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조금 높긴 한데 이게 막 이걸로 인해서 결정타 이렇게 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요. 막 이게 이걸로 인해서 아, 된 건가?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런 걸로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타기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올해의 연애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재물운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못 버냐? 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재물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그 돈 버는 거에 대한 미련 아니면은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이 일은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계속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온갖 거 다 하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나는 돈을 적게 벌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돈 욕심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그 절대적인 돈 욕심 수치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난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 대운 1살, 11살, 21살, 31살 이렇게 10년 단위로 가는 대운에서 선생님이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대운의 끝자락에 왔지만 지금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올해 한 막바지쯤 가면은 조금 뭔가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돈이 모자랐던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을 했다면 이 돈 받고 이 일을 할 바에는 그냥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딴 거 한번 해볼 걸 라는 후회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을 계속 재물을 내가 그렇게 벌다가도 딴 것도 한번 해볼 걸. 내 10년 동안 뭔가 좀 너무 이 돈만 바라보고 사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이 하나만 너무 꽂혀 있지 않았나?
라는 후회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대운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대운이 바뀌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어쨌건 선생님은 지금 재물운을 쫓으면 안 되고 명예운을 좀 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좀 더 원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어디 조직 내에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빡세게 한다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멘탈이 조금 뭔가 내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어쨌건 조직 내에서 뭔가를 할 때 더 인정을 받고 거기서 승진을 한다는 게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 명예를 쫓아가는 게 더 낫다. 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명예를 쫓는다라는 게 어떤 거에도 가능하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제과 제빵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빵 회사에서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나요? 제빵도 이렇게 파티시에 경연대회 같이 뭔가 이런데 그런데 나가서 딱 상을 탄다.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상을 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에 보면은 뭐 연예 대상도 하고 연기 대상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대상 받으면은 그분들의 몸값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몸값을 높여가는 게 더 수월하다. 재물 쫓아가셔도 돼요, 사실. 예. 그래요. 그런 대회에서 좀 이렇게 그런 데 갔을 때 대회에서 좀 상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사업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보다 그런 데서 내가 명인이 돼서 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겠습니다. 명예운을 쫓아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게 내년부터 시작될 텐데 그때부터는 근데 또 마침 또 내년부터는 재물운도 쭉쭉 들어오네요. 27년도에는 살짝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계속 올가매는 그런 일이라고 해야 되나? 워커홀릭으로 너무 심취할 수도 있다라는 게 27년도고 창업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권순자, 돌미역, 최철기, 김순자, 꼬막 비빔밥 이렇게 앞에 딱 이름이 붙는 거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돼지고양이 초코빵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넓혀서 확장하는 그런 식의 사업은 조금 힘들고 내가 내 이름 걸고 짱 해서 이 명인 돼지고양이 딱 바꿔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돈도 벌고 일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내 능력을 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딱 그 가격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 연애운이 올해는 조금 더 많고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쫓기보다는 선생님이 자신의 명예운을 살리는 거를 쫓는 게 낫다라는 거고 제가 제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거기 분들이 하시는 업종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험하다고는 들었거든요. 맨날 이게 손 이렇게 팔에 막 상처 나고 막 힘들다고만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짜 몸에 상처 나고 막 이렇게 험한 직업이 맞다면 잘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길러내면서도 험한 일을 하는 게 뭐 있지? 농사 같은 것도 사실 잘 맞고 농사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농사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농사에도 근데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벼농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삼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밭에서 이렇게 고랭지 채소 기르는 거, 산에서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과제빵 선택하신 게 지금 험한 쪽이다라는 게 맞다면 제 생각에는 잘 맞긴 하거든요. 뭔가 손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잘 하셔서 그런 거는 조금은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만식님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태어난 물입니다. 음의 물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한 이후로 음의 물 한 번도 못 봤는데 드디어 음의 물을 봤습니다. 양의 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물, 이제 강 같은 거 그런 게 양의 물이고요. 음의 물은 이제 습기, 안개, 뭔가
우리가 말하는 수분이라고 하죠. 네, H2O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이게 선생님의 그 기운을 빼가는 애들이거든요. 이 흙들이. 그리고 이 나무도 선생님의 흙을 빼가는 그 글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약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기댈 데가 아예 없어서 그냥 얘 편이 됐다. 얘네 흙 편이 진짜 너무너무 세서 그냥 난 너네들 따라갈게 하는 그런 종격 사주라고 합니다. 종격 사주. 따를 종자 써서 얘네들을 종종종종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제일 세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원래 있던 그 느낌이 없고 얘네들 이런 글자들 선생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글자들이 왔을 때 선생님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주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주는 좀 데이터가 안 쌓였어요. 좀 특이한 사주다 보니까 데이터가 잘 안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저희 풀이가 많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한번 또 볼까요? 해묘미한 목, 해묘지만 목. 오케이. 자, 선생님은 일단은 이 관을 따라가야 되는 사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직이 하라는 대로 아니면 조직 내에 들어갔을 때 나를 확실히 인정받는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조직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거기 갔을 때 여기 공동체 안에 내가 이만큼이 되었을 때 여기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거기서 능력 발휘도 잘 하실 수 있고요. 거기 사람들과 잘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렇게 좀 특이한 사주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 오히려 나를 도와준다거나 나를 자꾸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다 나랑은. 자, 그 말은 뭐냐? 사주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왔을 때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대운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글자들이 조금 오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전성기가 조금 늦게 오는 편이야. 여기만큼을 좀 지나쳐서 청장년기를 좀 거치고 나서야 여기서부터 오히려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기에는 오히려 자꾸 내가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쟤네들이랑도 같이 있어야 되고 경쟁자만 늘어나는 것 같고 라는 생각만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내가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동료도 생길 거고 하겠지만 어쨌건 나한테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또 이거 내가 이제까지 이걸 배웠는데 이거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기빨림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를 고민으로 하셨는지 일단 볼까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괜찮을까요? 금전운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직운은 있습니다. 이직운은 있는데 거기서도 일단은 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있는 데마다 어느 정도 여기 가면은 또 내가 이거 배워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귀찮음? 현타? 이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운 자체는 있어요. 이직운 자체는 있어서 좋은 회사 가고 내가 원하던 회사에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거 배워야 돼? 라는 귀찮음 이런 거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직운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직을 뭐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사실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이 사실 좀 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안정적인 곳이 좀 더 맞다. 상명하복이 딱딱딱딱
정확한 회사 있죠. 그런 데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수평적인 문화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내 의견을 말하는 곳이 선생님한테는 좀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삼국지에서 조조 같은 조조 위나라 같이 이제 위나라는 이제 조조가 딱 바로 카리스마 있게 딱 잡고 여기 순욱 딱 순욱 순유 딱 잡고 있고 그 밑으로 또 다른 애들 또 이 밑으로 딱딱딱딱 다른 애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유비 이제 총나라 같은 데가 그나마 좀 잘 맞을 수도 있다. 총나라도 사실 상명하복이긴 한데 그 시절로 따져보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유관장 그리고 오자룡 제갈공명 이게 어느 정도 좀 급이 계속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 밑으로 또 조자룡을 이렇게 조자룡은 좀 여기 밑에 오호대 장군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평적인 게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곳.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간다면은 딱 나쁘지 않겠습니다. 미나라 같은 경우에 조조한테 조금이라도 순욱 좀 이렇게 조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바로 빈찬합 보냈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나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뭔가 디스도 하고 누가 형이요 네가 형이요 내가 형이요 막 그만 싸워 얘들아 니들 진짜 빡대가리들 내 말도 안 듣고 뭐하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좀 되는 데가 오히려 낫다라는 게 좀 있죠. 그런 조직에 들어가신다면은 좀 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금전운. 자, 선생님도 금전운에 있는 그 재물운 글자가 없어요. 여기 이거에 재물운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곳, 말하자면은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배운 거를 확실하게 이거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 조직 안에서 이렇게 내 명예를 살린다 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재물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아야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 명예 플러스 내 능력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좀 괜찮다. 이건 보너스. 그래서 재물을 쫓기보다는 내 명예, 내 이름을 걸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사업을 하더라도 내 이름이 만약에 딱 박혀있다 김국진빵 딱 이렇게 박혀있으면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우선은 이게 재물운이 아예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올려서 내 몸값을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계속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전성기 이때부터는 확실히 쌓이거든요. 쌓인다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는 굳이 내가 뭘 안 해도 그 조직 내에서 상임 고문이라고 하죠. 예,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고문이 돼서 딱 거기에 있는 주식만 먹고 주식이랑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배당금만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잘 쌓인다 재물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계속 좀 고생을 좀 어느 정도 하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죠. 네. 계속 경쟁 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좀 무한 경쟁 사회에 좀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키포인트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쫓아야 한다. 건강운 그래요. 이런 이 특이한 사주가 건강운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씨 감이 안 잡히네. 요게 좀 들어오면 안 되는 운이니까 요 글자가 담당하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 나중에라도 한번 올해는 또 그런 느낌이 없을 텐데 5년 뒤
28년도, 29년도 이럴 때까지 31년도 요때까지 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뭐 거기 안 좋아졌다. 아니면 아니다. 너 틀렸다. 라는 거를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폐, 대장, 그리고 뼈. 자, 이 세 개. 아, 너무 큰가요? 뼈는 빼죠. 뼈는 빼고 건강 어쨌건 아직 젊으시니까 폐랑 대장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면 이때를 해서 나중에라도 있는지 아니 맞았는지 틀렸는지 둘 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보고 있긴 한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주가 특이한 사주다 보니까 어? 그래요? 뼈가 안 좋으세요? 왜지? 아 이거는 뭐 유전자 검사라고 하시니까 뼈가 안 좋다고 무조건 뼈에 문제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런 데는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조심해 주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돼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구이님은 이제 초여름에 태어나신 금입니다. 금인데 양의 금이 아니라 음의 금입니다. 양의 금은 이제 돌덩이, 완전 바위, 원석 아니면은 갈려 있더라도 도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선생님은 이미 가공된 예리한 칼날 아니면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롱스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은 꼬마돌이다. 꼬마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힘이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 힘을 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나를 압박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뭔가 더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꼬마돌이 있고 이제 이 작은 꼬마돌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은 좀 작은 꼬마돌이다. 미니 꼬마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워 같은 거는 남들보다 약할 수도 있지만 이제 꼬마돌 무리에서 내가 그래도 귀여워 우리 꼬마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자 하면서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해 준다 라는 게 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내면이 조금 내면은 왜 이렇게 우렁차시죠? 내면은 미쳤는데? 내면 자체는 거의 망나뇽 같은 느낌인데요? 막내 꼬마돌인데 자꾸 나 이 꼬마돌 세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해? 나는 개 멋있다고 왜 자꾸 귀엽다 하지 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킹왕짱 개쌤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함? 왜 자꾸 귀엽다고 함? 왜 자꾸 막내라고 함? 이런 걸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회가 나를 꼬마돌로 보는 거를 싫어해. 나는 꼬마돌이 아니야. 나는 꼬마돌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대구리처럼 될 거고 나도 딱구리가 될 건데 꼬마돌로만 왜 자꾸 나를 자꾸 꼬마돌이라고 해? 나는 딱구리로 살 건데? 아니면 나는 꼬마돌이 아니야. 나는 꼬지모로 살 거야. 나는 꼬지모로 살 거야. 나무 같지만 바위 포켓몬인 나는 꼬지모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꼬마돌이라고 하지 마. 나는 꼬지모로 살 거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 조직 사회에서 원하는 틀을 내가 거부해. 너무 싫어. 나한테 꼬마돌 그만해. 꼬마돌 이제 지겨워. 난 꼬지모야. 오늘부터 난 꼬지모. 그래서 내 맘대로 꼬지모.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꼬마돌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원래 이 글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어디 가서든 좀 주목도 받고 이쁨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건 내면이 좀 걱정이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좀 좋아해준다. 능력 발휘도 잘 되고 인정도 해주고
둥가둥가 다 해줍니다. 우리 꼬마돌 우리 꼬마돌 막내 꼬마돌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내 심정에서는 꼬마돌 싫다고, 꼬마돌 그만, 꼬마돌이라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민은 뭘까요? 고민. 금전운 올해 잘 벌까요? 자, 다행히 선생님은 요게 재물운이 딱하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합쳐져서 이제 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좀 전공이나 아니면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거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주가 됐어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긴 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버는 게 좀 더 쉽다 라는 게 느낌이 되겠습니다. 한참 동안 설명했던 그 멘탈, 꼬지모로 살겠다는 그 멘탈이 사실은 지금 26세부터 36세까지 조금 많이 온화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조직운으로 좀 더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랑 합쳐져서 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 더 꼬아, 꼬마돌에서 꼬지모로 갔다가 한 번 더 꼬아, 나는 이젠 수륙챙이로 살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물 포켓몬처럼 살 거야, 근데도 단단한 물 포켓몬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느낌이 돼서 한 번 더 꼬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이 꼬아져서 좀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넌 그래서 뭐야? 너 수륙챙이야? 꼬지모야? 꼬마돌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근데 나도 헷갈려. 아니, 이럴 때는 꼬마돌이고 싶고 이럴 때는 수륙챙이가 되고 싶고 한데 아씨 모르겠는데? 오늘은 꼬지모 막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36살까지 좀 그럴 수가 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게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수륙챙이가 됐다가 어디 돈 벌러 내 능력을 발휘하고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또 그냥 꼬마돌이었다가, 꼬마돌인 게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돈 버는 데는 꼬마돌이 최고 이렇게 했다가 어디 그냥 조직 내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뭔가 근데 어쨌건 이 회사에서 내가 잘 살아남으려면은 수륙챙이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수륙챙이로 살았다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꾸준하게 좀 돈을 벌 수 있을 만은 하는데요. 편하게 버실 것 같은데 안정적인 재물운이 올해는 좀 생기겠습니다. 그게 좀 키워드가 됐고, 아니면은 뭐 배우는 게 있다면은 그거 안전하게 배우면서 돈도 좀 이렇게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꼬마들처럼 돈 벌기 딱 좋다라는 게 있겠고요. 근데 이제 내년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재물을 어디다가 투자를 좀 크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물을 한번 좀 크게 잃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그거 내년 재물운이 조금 더 걱정이네요. 내년은 조금 걱정이고, 그리고 멘탈도 좀 걱정이에요. 내년에 뭐 조직 내에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세상이랑 또 한번 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꼬마돌 사람들 이제 꼬마돌로 보지 마, 더 이상 꼬마돌로 보지 마 하면서 또 세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좋겠다. 올해는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올해는 금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성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뭐 배우는 게 있다면은 그 배우는 것도 좀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가 조금 오히려 문제네요. 내년을 좀 더 걱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올해는 좀 저축을 하셨다가 내년에 좀 이렇게 돈 쓸 기회가 생기면은 조금 투자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뭘 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하면서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요즘은 꽈팅 할 때
아직도 이렇게 초코에몽을 주면서 이렇게 플러팅을 한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플러팅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플러팅이 어떤 건지 그 개념조차 조금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좀 그거였거든요. 필살기. 나만의 그 이성을 나한테 넘어오게 할 수 있는 필살기 딱 이렇게 해서 꼬마돌이었다 그러면은 자폭, 데미지 크게 줄 수 있는 거 해서 몬스터볼로 딱 이제 그때 딱 잡으면 잡히잖아요. 그런 느낌. 내가 이제 몬스터볼만 던지면 잡을 수 있게 얘를 해롱해롱 딸피를 만들어 놓는 그런 필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플러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